거기, 당신 당장 나가요. 거칠게 소리치는 남자가 갑자기 등장했다. 그는 새하얀 정장을 입고 목에 회사 명찰을 걸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워낙 높아 주변의 사람들까지 모두 멈춰 서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중년 여성 스태프가 다가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저기, 저 사람 보지 못했어요. 지팡이 짚은 저분을 지금 당장 끌어내라고요. 남자는 권위적인 손짓으로 손흥민을 향해 가리켰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죠? 난 그냥 손흥민은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곧바로 남자가 말을 끊었다. 여긴 패션쇼 현장이에요. 누가 봐도 지팡이가 분위기를 망치잖아? 의상 콘셉트 다 망가뜨린다고. 내가 왜 이 쇼에 왔는지 알고나 계신 건가요? 손흥민이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누가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여긴 고급 쇼핑몰이 주최하는 중요한 패션쇼 현장이고 미적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곳이니 지팡이를 짚고 등장하는 모델은 쇼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남자는 단호해 보였고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니, 그분이 손흥민 씨잖아요. 대한민국 축구 스타 손흥민. 옆에서 구경하던 한 여성이 작게 소리쳤다. 손흥민이면 어때요? 여기선 모델이나 관계자든 누구든 쇼 컨셉과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찍고 있지? 어느 관객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지. 이런 상황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옆 사람도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짜 너무한다. 저 지팡이가 오히려 기능성과 아름다움의 조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거지? 몰라. 아마 쇼핑몰 쪽 협력 담당인 것 같은데 지금 자기 책임지려고 저러는 듯. 손흥민은 침착하려 노력했다. 그는 조용히 지팡이를 짚은 채 구석으로 물러서려 했으나 남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가시겠다는 겁니까? 잘 생각했군요. 여기 있어봤자 곤란해질 테니까. 아니요, 전 이 무대에 설 예정이었습. 공식 초대도 받았고요. 초대? 내가 전혀 들은 바 없는데요. 그러자 어딘가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이 다급히 달려왔다. 김 실장님, 이분은 공식적으로 디자이너 팀의 의뢰를 받고 섭외된 게 맞아요. 우리의 해외 협업 프로젝트 발표 때 특색 있는 스포츠 패션 융합 사례로 참석하시는 거라고요. 아, 나 참.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나한테는 보고 안 했죠? 하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지팡이는 곤란해요. 특히 내일 두바이 쪽에서 영상 확인하러 오는데 쓸데없는 잡음 생기는 거 보고 싶지 않거든요. 손흥민이 다시 한번 억울하다는 듯 미소 지었다. 제가 여기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다리 부상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 중이지만 이걸 감추고 싶지는 않았습. 스포츠 재활도 패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 쇼랑 무슨 상관인데요? 김 실장으로 불린 남자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쇼의 테마가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실용성의 조화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서 그리고 스포츠 선수가 다치고 회복하면서도 멋진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까지 들고 무대에 올라간다는 겁니까?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의 한 신진 디자이너가 협업해서 만든 기능성도 있고 신미성도 갖춘 보조기구입니다. 매니저가 재빨리 보충 설명을 했다. 하지만 난 반대입니. 두바이까지 영상을 보낼 텐데 저런 장면은 아름답지 않다고 판단될 거예요. 주변에 있던 디자이너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나섰다. 저기, 김 실장님, 말씀을 이해하지만 이번 쇼는 바로 그걸 강조하려고 합니. 내 몸을 보조하는 도구도 패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듣기엔 좋죠. 하지만 우린 매장에서 제품을 팔아야 해요. 장애나 부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관객들이 지팡이를 보고 왜 저러지? 하고 거리를 둘까요? 어느 쪽이든 리스크가 크다고요. 그건 너무 편협한 생각 같아요. 또 다른 디자이너가 언성을 높였다. 해외에서는 이미 인클루시브 패션이 트렌드임니.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모델도 당당히 무대에 서고 있고요. 여긴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는 쪽은 두바이라고요. 두바이 측에서 이런 걸 반길지도 난 모르겠네요. 그러자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두바이에서도 멋진 것이면 다 환영해주지 않을까. 맞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왜 저분은 옛날 사고방식이지?
김 실장은 주변의 반응에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손흥민을 내려다 보았다. 다 좋다, 이겁니 하지만 내가 받은 보고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쇼 전반의 미적 통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지팡이를 꼭 쥔 차에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여기 서기까지 고민 많았습. 제 다친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모두가 예상하는 정형화된 축구 선수 이미지를 넘어 재활 단계에서도 패션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흥민 씨, 잠깐만요.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니저가 조심스레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저분은 제 존재 자체가 무대를 망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존재 자체가 아니라 지팡이가 문제라고요. 김 실장은 자꾸 말을 잘랐다. 지팡이도 제 일부예요. 손흥민이 강하게 대꾸했다. 지금은 제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이 지팡이는 제 걷는 모습을 지지해주고 동시에 제 자신감을 지켜주는 도구임니 누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아, 이 정도면 안 되겠네요, 보안팀. 김 실장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이 다시 술렁였다. 보안 요원 몇 명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실장님, 정말 이분을 퇴장시키시겠습니까? 한 요원이 망설이는 눈빛으로 물었다. 네. 쇼 시작 전에 내보내세 최대한 조용히. 잠깐 그러지 마세요. 이때 한 디자이너가 호소하듯 외쳤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부터 의도했던 건 바로 이런 순간에 대한 혁신이었습니다. 말은 좋은데 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책임이라니요. 저희는 차별 없는 패션을 지향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홍보했습. 심지어 두바이 쪽과의 영상 인터뷰에서도 기능성 보조기구와 패션의 융합을 주요 테마로 언급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몰랐죠? 보고 드렸잖아요. 지난주 자료에도 있었고 전자결제에도 올라갔습니다. 내가 다 읽어볼 시간이 없었다고요. 김 실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다 내 실무 책임으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허술하게 일했다고 소문나면 이 쇼핑몰 측에서 날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어요. 게다가 두바이 현지 미디어가 혹시라도 부상 입은 선수까지 기용해야 했냐는 비판을 하면 그 사이에 관객들 중 몇몇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쪽에선 아니 어느 정도 이해간다 라며 우물쭈물하는 반응도 있었다.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켠 듯 보이는 관객들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사진 플래시가 번쩍였다. 이대로 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려 애썼다. 여기서 제가 쫓겨나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디자이너들 그리고 그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의미해져요. 더군다나 저한테는 이것이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에요. 부상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제 자신에 대한 증명입니다. 김 실장은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여전히 물러설 기세는 아니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내 입장에서는 쇼를 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쇼가 망가지지 않을 겁니 오히려 더 빛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한 디자이너가 끼어들어 손흥민이 사용할 지팡이를 들어 보였다. 보세요, 일반 지팡이와 달라요. 특별히 이 무대 의상에 맞춰서 우리가 디자인한 겁니 반짝이는 금속 프레임에 손잡이엔 스포츠 브랜드 로고를 세련되게 새겨 넣었고 내부는 가벼운 탄소 섬유로 제작해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우면서 기능성도 탁월해요. 이것이야말로 혁신 아닐까요? 혁신이냐 난 모르겠어요. 두바이 측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김 실장님, 두바이의 협업 파트너들도 이미 알고 있고 기대한다는 서신까지 왔습니다. 매니저가 휴대폰 화면을 김 실장에게 내보였다. 직접 보세 여기 번역본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거두지 못했다. 음, 그래도 이건 내가 사전에 전혀 파악 못한 부분인데 내 허락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부터 문제입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매번 이런 식의 시선과 마주치는 게 지겹습 부상 입은 몸이 왜 패션 무대에 서냐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거슬린다고 무조건 정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을 멋지게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당신 개인 사정이잖아요. 난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쇼를 망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더욱 붕괴하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저건 차별이지. 능력도 있고 초청장도 있는데 지팡이 때문에 쫓아낸다고? 다치면 무대에도 못 서나요. 그럼 장애인은 영원히 패션쇼 못 서겠네? 김 실장도 이 말을 들었는지 살짝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단호해졌다. 그래서 내 결론은 변함없음. 지금 쇼 시작 30분 전이니 지팡이를 치우면 무대에 서도 좋고 아니면 그냥 돌아가세요. 손흥민은 숨을 멈춘 듯했다. 그리고 잠시 뒤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팡이를 포기하라니. 그 말은 곧 제 현실을 부정하라는 거네요. 디자이너들이 일제히 항의했다. 이런 식이면 우리도 쇼를 못하겠어요. 애초에 기획안에서부터 지팡이 사용이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걸 빼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도 내가 마지막 결정권자예요. 우리 쇼핑몰 주최 측에서 이렇게 지시했으니. 이때 어디선가 기획사 대표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 허둥지둥 뛰어왔다. 무슨 난립니까, 김 실장? 지금 쇼 앞두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그저 쇼의 품격을 위해 이미 다 들었어요. 두바이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대로 깨부수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이건 그냥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우리 미래 홍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손흥민 씨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이 인클루시브 패션이 요즘 얼마나 중요한 흐름인데 우리가 너무 뒤처진 모습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안도하는 표정이 조금씩 번졌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표님 말씀대로예요. 누군가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작은 박수를 쳤다. 그러자 김 실장은 얼굴이 잔뜩 굳어 결국 입을 꾹 다물었다. 보안팀 여긴 괜찮습. 다들 물러가세요. 대표가 상황을 정리하자 보안 요원들이 뒤로 물러나며 현장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손흥민의 표정엔 여전히 억울함이 가득했다. 김 실장도 체면을 구긴 듯 곁눈질로 주변을 노려보고 있었다. 대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흥민 씨, 우선 죄송합니 이런 혼란을 겪게 해서. 여러분도 참고해 주세요. 김 실장님은 사실 이 쇼의 조율자로서 부담이 컸을 거예요. 네, 이해는 합니. 하지만 제 차내 지팡이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고 오늘 패션쇼가 추구하는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물건이에요. 그 점은 잘 압니. 이미 디자이너 팀과 충분히 이야기 나눴고 두바이 쪽에서도 상당히 흥미를 보이고 있죠. 김 실장님, 혹시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주실 수 있나요? 대표가 부드럽게 물었다. 김 실장은 대답을 망설이다가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느낀 듯 목소리를 낮췄다. 아, 솔직히 조금 전에 너무 흥분했습 하지만 여전히 이 지팡이가 쇼의 분위기를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화려한 런웨이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대표님도 허락하시는 거고 저 혼자 반대한다고 어찌 되지도 않겠죠.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매니저가 성을 내듯 중얼거렸지만 대표가 손짓으로 만류했다. 조용히 하세. 우선 쇼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뭔? 그러자 한 관객이 크게 외쳤다. 김 실장님, 이렇게 상황이 정리됐으면 손흥민 씨께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무례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호응했다. 김 실장은 괜히 기침을 하더니 눈을 피하며 턱짓으로 손흥민을 가리켰다. 제 입장에선 업무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두죠. 그래도 불편을 끼쳤다면 미안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디자이너들은 그래도 다행이네요. 손흥민 씨. 이제 무대에 오르실 수 있겠어요. 라며 안도했다. 한 디자이너는 손흥민의 지팡이를 다시 점검하고 의상핏을 재조정했다. 감사합니. 사실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질 줄 몰랐어요. 손흥민이 작게 웃었다. 주변에 있던 이들은 셔터 소리를 내며 사진을 찍고 몇몇은 SNS 라이브 방송을 계속 내보냈다. 그리고 무대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대형 스크린에 한국 디자이너 X 글로벌 스포츠 스타 콜라보 무대라는 문구가 떴다.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어둑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기대감에 휩싸였다. 이제 시작인가 봐. 여기 이 패션쇼 단순히 의상만 보는 게 아니네요.
그러게 말이야. 뭔가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듯해. 손흥민이라니 진짜 깜짝이야. 설마 지팡이 들고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쇼가 시작되고 런웨이에 여러 모델이 등장해 화려한 신작을 선보였다. 음악이 점점 고조될 때 마지막 무대에 손흥민이 지팡이를 짚은 채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동시에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다. 우와, 저 지팡이 생각보다 정말 멋지네. 그러게, 아까 그 실장 말대로 분위기 망치는 게 아니라 완전 포인트가 되잖아.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걸으면서도 당당한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무대 중앙에 섰을 때 그는 한쪽 손으로 지팡이를 살짝 들어 올려 보이며 런웨이 중앙을 우아하게 돌았다. 새로 디자인된 지팡이의 광택과 패션 의상이 조화를 이루는 장면에 관객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다.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디자이너들은 서로 포옹하며 기뻐했다. 그 표정엔 감격과 자부심이 엿보였다. 김 실장조차도 무언가 느꼈는지 고개를 조금 끄덕이며 속삭였다. 설마 진짜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네. 쇼가 끝난 뒤 관객들은 환호와 함께 기립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 뒤로 내려왔다. 기다리고 있던 디자이너 팀과 스태프들이 환하게 맞이했다. 정말 멋졌어요, 흥민 씨. 완벽했어요. 지팡이 움직임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즈 잡을 때 빛이 났습니다. 손흥민은 땀을 훔치며 활짝 웃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지팡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아니라면 충분히 패션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할 때 한쪽에서 김 실장이 다가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눈에 약간의 후회가 서려 보였다. 손흥민 씨,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 제가 좀 전에 무례한 언행을 한 거 인정합니? 처음에 이 지팡이라는 게 너무 생소했고 쇼의 통일성을 해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금 무대 보니까 정말 괜찮았네요. 감사합니.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인정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손흥민이 다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 제가 그동안 쇼핑몰 쪽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모든 방면에서 통제해온 입장이라 위험 부담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거부 반응부터 생겼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 제 고정관념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 해외 트렌드도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제가 너무 닫혀 있었네요. 주위 스태프와 디자이너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디자이너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냥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가능성을 봤을 거예요. 김 실장은 마침내 손흥민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보였다. 정말 죄송했습. 특히 제가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할 때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쇼 성과를 보면 아마 두바이 측에서도 긍정적 피드백을 줄 것 같아요. 저희도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내고 앞으로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저도 감사하죠. 손흥민은 가볍게 지팡이를 톡톡 두드렸다. 이건 제 다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패션의 혁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물건입니. 오늘 일로 더 많은 곳에서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일제히 박수쳤다. 쇼가 끝난 뒤라 관객들과 미디어가 대거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쪽 장면을 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촬영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 모든 게 방송되면 꽤나 이슈가 되겠네요. 어느 관객이 카메라를 든 채 웃으며 말했다. 다들 이 훈훈한 결말에 좋아할 것 같아. 처음엔 실장이 완전 이상했는데 그래도 사과했으니 다행이네. 매니저가 휴대폰으로 SNS를 확인하다가 놀란 눈으로 외쳤다. 와, 벌써 사진이랑 영상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손흥민 지팡이 패션으로 런웨이 접수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가 달리네요. 우리 브랜드 이름도 언급되고 있나? 한번 봐볼래요? 한 디자이너가 들뜬 목소리로 달려왔다. 그러며 벌써 한국 디자이너 혁신, 인클루시브 패션 이런 키워드 엄청 떠요. 주변은 순식간에 축하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김 실장 혼자 약간 동떨어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손흥민이 그에게 먼저 다가갔다.
실장님, 하나만 여쭈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그토록 제 지팡이를 거부하셨는지 꼭 궁금했어요. 단순한 미적 이유만이었나요? 김 실장은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예전에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 한번 패션쇼에 휠체어 모델을 세웠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좋지 않게 보도해버렸어요. 특별 대우냐는 식으로 의도와 다르게 스포트라이트가 왜곡되면서 결국 우리 측이 손해를 봤죠. 그 뒤로는 이런 위험은 피하자가 제 철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하지만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도 예전만큼 편견을 가지지 않습. 오늘도 보셨잖아요. 지팡이 하나가 패션쇼를 망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주목받게 해줬어요.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볼게요. 이윽고 관계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추후 진행 사항과 협업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표가 크게 선언했다. 조습 오늘 무사히 쇼가 끝났고 반응도 성공적임니 두바이 측과도 곧 회의를 잡아서 본격적으로 인클루시브 패션을 테마로 한 라인업을 준비해 봅시다. 와, 정말 멋져요. 디자이너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김 실장도 옅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지원은 뭐든 하겠습. 필요한 예산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 이번에는 꼭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합시다. 손흥민도 눈빛에 열정이 가득 차서 말했다. 저도 외국 기자들 만나면 이 프로젝트와 오늘 쇼에 대해 자랑하겠습. 그리고 다음에 두바이 패션쇼에 직접 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런웨이에 설 의향도 있어요. 다리가 더 좋아져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더라도 저는 이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니 그게 오늘 의미했던 걸 계속 이어가고 싶거든요. 스태프와 매니저, 디자이너들이 모두 손흥민을 향해 미소 지었다. 주변에 있던 관객 몇몇이 그 대화를 듣고 가볍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손흥민 씨, 대단하시네요. 축구 선수로서도 최고지만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는 모습도 멋집니다. 감사합니. 저 역시 배우는 중이에요. 오늘 같은 갈등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진지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죠. 결국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참 뒤 공식 인터뷰 시간이 마련되어 쇼핑몰 측과 디자이너 팀 그리고 손흥민이 함께 기자들 앞에 섰다. 김 실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뜻밖의 소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배움을 얻었습. 장애나 부상 혹은 다양한 몸의 상태를 가진 분들도 패션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저희 쇼핑몰은 앞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두바이 패션쇼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뒤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저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을 배웠습.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지지해준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어요. 앞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이런 인클루시브 패션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계속 터지는 가운데 한 기자가 물었다. 손흥민 씨, 어쩌면 이 이슈가 더 확산되어 팬들의 관심을 받을 텐데 혹시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로 대답했다. 부담이라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서 무엇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많은 디자이너와 관계자들, 그리고 팬들이 함께 꾸는 꿈이니까요. 사방에서 박수가 터졌고 더는 갈등이나 날선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실감과 함께 서로 축하를 나눴다. 김 실장도 더는 어두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지팡이 무겁진 않던가요? 아니요, 꽤 가볍고 편하네요. 실제로 서 있을 때 다리에 무리가 덜 가도록 설계했어요. 좋네요. 이런 식으로 혁신을 하는구나. 네, 아마도 제가 이걸 당당히 들고 무대에 선 만큼 혹시나 내일 두바이 쪽에서 연락이 오면 한마디 덧붙여 주세요. 이런 융합도 패션의 일부다라고요.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내 쇼핑몰에 있던 인파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방송국 카메라들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고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도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실시간으로 뜨거운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다들 좋아하잖아. 처음에 저 실장님이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서. 근데 저분도 결국 사과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자신만의 패션과 스타일을 갖출 수 있어야지. 한편 디자이너 팀은 실장과 다시 모여 간단한 브리핑을 하며 앞으로의 협업을 논의하고 있었다. 대표가 마무리 멘트를 던졌다.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어요. 두바이 쪽에서도 이 영상 보고 환호할 듯합니. 우리가 패션에도 휴머니즘이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에 김 실장은 살짝 울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습. 앞으로 협조 잘해서 더 큰 프로젝트로 성장시켜 봅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쇼핑몰 밖으로 걸어 나온 손흥민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매니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고생 많았어요, 흥민 씨. 오늘은 정말 쉬운 날이 아니었죠. 그래도 보람찼어요. 막상 무대에 오르니까. 한때 다리 부상 때문에 패션쇼에 서서 뭐 하냐고 비난받았던 것들도 전부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지켜보던 분들이 저 지팡이 꽤 멋지다 하고 인정해주는 순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나중에 누군가 또 부상이나 장애가 생겨도 당당히 무대에 서는 세상이 오겠죠. 매니저가 웃으며 끄덕였다. 아, 근데 이 영상이 이미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요. 외신에서 문의 들어오면 대응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좋아요, 얼마든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크게 홍보해서 손흥민의 기능성 지팡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해봐요. 저도 적극 동의입니. 하여튼 오늘 정말 감동이었어요. SNS 반응도 폭발적이고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퍼나르는 중이라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네요. 그 순간 옆을 지나가던 쇼핑몰 직원이 말을 걸었다. 손흥민 씨, 실례지만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무대 너무 인상 깊어서요. 물론이죠.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사인을 해주었다. 직원은 얼굴이 달아오른 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좀 심하게 말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돼서 다행이에요. 저도 앞으로는 쇼핑몰 행사에 좀 더 열린 생각을 갖고 참여하려고요. 감사합니. 저도 많이 배웠습.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직원이 떠난 뒤 손흥민은 매니저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이 지팡이 어떻게 할 거야? 매니저의 질문에 손흥민은 지팡이를 가볍게 들어 보이며 씩 웃었다. 계속 쓰죠. 이게 현재 내 모습이니까. 그리고 부상이 완치된 뒤에도 기념으로 간직할 거예요. 나중에 전시라도 해서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길 바라요. 멋지네요. 말 그대로 기능과 디자인의 결합이네. 밖으로 나가니 저녁 공기가 시원했다. 어느새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건물 바깥에서도 기자들과 팬 몇 명이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들은 손흥민에게 함부로 몰려들지 않고 조용히 응원을 보냈다. 손흥민도 가볍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오늘로 끝나는 거 아니죠? 한 팬이 먼발치서 물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일 겁니다. 그 말에 팬들은 환하게 웃었다.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켜볼게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치지 말고 패션이든 축구든 뭘 하든 성공하세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정리되는 듯 보이자 매니저는 만족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자, 이제 마무리된 거죠?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돌려 쇼핑몰을 다시 돌아봤다. 아직 공식 사과문 발표가 있을 거고 디자이너 팀이랑 후속 미팅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끝난 셈이죠. 그럼 호텔로 돌아가서 좀 쉬실래요? 좋아요. 내일 두바이 쪽 매체랑 화상 인터뷰가 잡혔으니까 준비도 해야 하고. 그들은 천천히 쇼핑몰 정문에서 걸어 나갔다. 밤거리가 붉은빛 조명으로 빛났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손흥민은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였다. 매니저가 조용히 물었다. 흥민 씨, 오늘 있었던 이 일 혹시 후회하진 않나요? 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손흥민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오히려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모두가 성장했다고 느껴요. 특히 그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처음엔 낯선 걸 두려워하니까요. 그걸 바꿔나가는 과정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시청자나 관객들도 그걸 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겠죠. 응. 그래서 우리의 다음 행보가 중요해요.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의미가 있죠.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도 인터뷰나 행사에서 이런 주제를 이어나가시겠네요. 인클루시브 패션이나 기능성 디자인 같은 거. 그렇죠. 제게 중요한 화두가 됐어요. 부상 이후로. 저도 한동안 꽤 우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무대에서 느낀 감동은 나도 이 모습 그대로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신감을 얻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주차장에 도착했다. 채 올라타기 전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그래도 결국 모두가 한 단계 나아간 것 같아. 네, 수고하셨습. 내일도 일정 많으니 일찍 쉬세요. 문을 닫자마자 기자 한 명이 다가오려 했으나 매니저가 손짓으로 조용히 달래며 막았다. 차가 서서히 출발하자 손흥민은 차창 밖으로 작은 손 인사를 보냈다. 커다란 쇼핑몰 건물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데 그 위에 대형 전광판에 자신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활짝 웃는 장면이 몇 번이고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겠지. 손흥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매니저가 그를 힐긋 보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상 메시지라도 남겨보실래요? 요즘은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게 대세니까요. 하하, 좋아요. 다음 스톱에서 잠깐 차 세워요. 라이브로 인사라도 해둘게요. 오늘 여러분 덕분에 성공적으로 쇼를 마쳤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곁들여서. 그 부분은 매니저님이 마무리에 자연스럽게 언급해 주시면 되죠. 두 사람은 웃음 지었다. 그리고 차는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 속으로 부드럽게 사라졌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들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소셜미디어로 공유할 것이며 아마도 해외에서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표하고 있을 것이다. 지팡이가 무대의 미학을 해친다는 지적부터 이제는 기능과 아름다움의 조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이 짧은 순간. 그 안에서 부딪혔던 고정관념과 오해들은 결국 새로운 이해와 협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우리 모두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진다. 매니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손흥민은 창밖을 내다보며 작게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앞으로 또 무슨 문이 열릴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하루는 끝났지만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를 예고하며 밤 공기는 한층 부드러워졌다.